이 사진은 구한말 대한제국시대 경주 안압지 서쪽 임해전터 앞에서 낚시하는 한 노인을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통대나무 낚싯대긴 하지만 받침대를 사용하고 있고, 낚싯대가 놓인 각도를 봐서 뒷꽂이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가난한 낚시꾼들은 이렇게 대만 들고 낚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하면 이분은 꽤 부유한 선비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 빽빽한 부들수초대를 고른 포인트 안목이라든지 그 시대의 붕어 낚시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허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님들께 아주 귀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 이름은 사진으로 보는 한국 낚시 100년사. 이 책은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약 100년간에 걸친 낚시 사진 기록물들을 모으고 정리해서 1690장의 사진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저자는 도서출판예조원 김국률 대표님이시고요. 1979년 낚시춘추 입사 후 31년 동안 낚시기자 외길을 걸어오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의 가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나라 한민족의 낚시 사진만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출판하는 사례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 책 한 권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낚시를 모르는 분들은 가끔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레저 1위가 왜 낚시냐? 낚시 인구가 1000만이나 된다는데 난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은 이 책을 보시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 또 6.25를 지나서 60년대, 70년대, 80, 90, 2000년대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우리 한국인의 삶 속에 이어져 온 낚시 DNA를 생생한 사진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낚시인이면 누구나 소장할 가치가 있는 정말 귀한 사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매료된 이 책의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1922년 프랑스 잡지 여행저널에 실린 코리아 르네상스라는 제목의 사진인데, 한강 아니면 대동강에서 얼음 낚시하는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방한이 전혀 안 되는 집신 신은 낚시꾼과 덧버선의 나막신을 신은 낚시꾼이 대비가 되는데요. 살얼음을 떠내는 조리 형태의 도구가 당시 얼음 낚시가 상당히 성행하고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책에는 낚시 외에 생활 풍속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실려 있는데요. 이것은 1926년에 찍은 경성부청, 지금의 서울시청 앞 사진이고요. 이것은 일제강점기 조선반도의 대현관 이런 제목으로 소개된 부산역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932년 전라도 광주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 광경입니다. 댕기머리 처녀들이 원어민 교사에게 영어 수업을 받고 있네요. 이 무렵의 사진 중에 제 마음을 빼앗아간 사진, 부여백마강 대제각 사진입니다. 한 폭의 동향화 같지 않습니까? 타임머신이 있다면 저 강변으로 날아가서 조용히 낚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 외에도 제1장 일제강점기 챕터에는 정말 귀중한 옛 사진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해방과 6.25 때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평화로운 낚시터 풍경입니다. 벌써 낚시 장비들이 상당히 현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나무 꽃기식 낚싯대지만 서너 대씩 다대 편성을 하고 있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낚시 인구가 늘면서 신문사 주최 큰 낚시 대회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50년대 낚시 대회 관련 사진들이 실려 있는데요. 상장에 리승만 대통령 직인이 찍혀 있죠. 당시 신문사들은 대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기, 대통령배 그런 식의 대통령상을 경쟁적으로 받아서 수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 또한 열렬한 낚시 매니아였고, 당시에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낚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낚시 대회에 참가한 선수나 내빈들 중에 명사들도 많았습니다. 그중 최고의 낚시 광을 꼽는다면 이분 이재학 국회 부의장입니다. 1957년에 전국낚시연합회를 조직해서 회장직을 맡았고, 1959년에는 조우라는 낚시 회보를 발간하는 등 우리나라 낚시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이죠. 전쟁과 피난민을 찍은 사진들도 다수 있습니다. 1950년대 하만 대산중학교 학생들이 도로 보수 작업을 하는 사진이고요. 이것은 1950년대 말 대구시 동촌 금호강 옛 아양교 앞에서 낚시하는 대구조우회 초대 회장
김태홍 씨 가족의 모습입니다. 사진뿐만이 아니라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들도 책 곳곳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제작된 대나무 낚싯대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고, 이것은 초창기 낚시 단행본과 낚시 회보들을 정리한 자료들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 책의 극히 일부입니다. 이 저자가 평생 동안 수집해온 그 박물관 규모의 자료들을 이 한 권의 책에 다 축약해 놓은 것이죠. 자, 이제 60년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 그 낚시 산업 태동기의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63년 촬영된 이 사진은 낚시회 출조 버스에 탑승하는 낚시인들인데요. 행선지는 예당지인 듯합니다. 자가용이 많지 않던 시절이라 버스를 이용한 단체 출조가 전성기를 맞던 시절입니다. 버스를 전세 낼 만한 인원이 안 될 때는 이런 트럭을 타고 가기도 했고, 8호 구만리 선착장에서 벌목더미 운반선을 타고 상무룡리 낚싯대까지 가기도 했답니다. 그때는 한강 다리가 2개밖에 없어서 강북, 강남을 오가는 나룻배가 많았는데, 이 사진은 1969년 12월 26일 제3한강교 개통으로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신사동 쪽으로 가는 한남동 나룻배의 모습입니다. 못살고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서울 등 대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낚시 인구는 빠르게 늘어났고, 온 가족이 낚시터를 찾는 가족 낚시객들도 오히려 지금보다 많았습니다. 이렇게 낚시 후 드럼과 색소폰으로 작은 음악회를 여는 낚시회도 있었고, 한껏 멋을 내고 와서 사진 찍기에 진심인 부인들도 있었죠. 바다 낚시 인구도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1963년 제주도 내 1호 낚시점으로 개업한 서귀포 석유낚시점인데, 대나무 통대로 문섬에서 낚은 참돔과 벤자리 조과입니다. 오른쪽이 석유낚시 대표 정석호씨인데, 후에 제주시에서 태국낚시를 80세 넘도록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70년대로 넘어오면 낚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폭제가 된 것이 신소재 낚싯대, 유리섬유로 만든 그라스로드입니다. 이 사진은 1976년 부산 감천동의 새 공장으로 이전한 은성사 직원들이 그라스로드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반학서의 전신인 태양공업 광고 포스터입니다. 128쪽에 실린 이 사진들은 1964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그라스로드를 생산한 오리엔탈 공업의 광고 포스터입니다. 여성 모델을 이용해서 아주 파격적인 광고를 만들었죠. 그러자 경쟁사인 로얄 공업은 영화배우 최무룡 씨를 모델로 내세웠네요. 최무룡 씨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낚시광이었지만은 요즘 젊은 분들은 최무룡 하면 모르고 최민수의 아버지라고 해야 할 겁니다. 최무룡 씨는 1970년대에 한국관광낚시회를 조직해서 울릉도, 마라도 등 동서남해를 종횡무진했습니다. 90년대로 들어오면 가장 유명한 낚시인의 타이틀은 최무룡에게서 이분한테 넘어오는데요. 혹시 이 사진 속 아이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연배가 되신 분들은 왼쪽의 아이 아빠는 알아볼지 모르겠네요. 악역으로 유명했던 당대의 인기 배우 이예춘 씨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예춘 씨의 아들 이덕화 씨죠. 이 사진은 1969년 조선일보 주최 낚시대회에서 29.5cm 붕어를 낚아서 1등을 차지한 이예춘 씨가 가족 사진으로 신문에 제공한 것입니다. 이덕화 씨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 어릴 때부터 낚시를 좋아했는데, 시간만 나면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낚시를 다녔고, 1989년에는 필리핀 바탄가스에서 열린 해외 바다 낚시 대회에 이주일, 최병서, 황신혜와 참가해서 카메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낚시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많았고, 연예인 낚시 대회도 자주 열었습니다. 당시 인기 배우 남정임 씨가 이 대회 참가해서 붕어를 낚아 올린 사진도 있네요. 1969년 12월 말 제3한강교가 개통되면서 한남동 일대는 낚시버스의 집합소, 낚시인들의 만남의 광장이 되었는데, 특히 한남동 솔낚시는 광역버스 출조점으로 이름을 드날렸죠. 돌아가신 솔낚시 김윤구 총무님의 젊은 시절 모습입니다. 그때는 낚시회에 낚시터 시조회나 푸짐한 점심자리에는 동네 꼬마들까지 모여들어서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낚시회들은 가난한 시골 주민들에게 농기구를 선물하거나 무료 의료 활동을 하는 등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적극 실천했기 때문에 농촌에서 이 낚시인들이 오는 것을 아주 대거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당시 출조길은
고생길이었죠. 낚시터 주변은 비포장길이라서 버스가 진창에 빠지기 일쑤였고 거기서 다시 포인트까지는 또 열심히 걸어야 했죠. 이 사진은 월척부대라는 제목의 1971년 대한민국 사진전 입선작으로 대구 조우의 회원으로 있던 사진작가 고 노익배 씨가 합천 박실러프로 시조에 가는 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때 컵라면이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주로 도시락을 들고 다녔고 인원이 많을 때 이렇게 현장에서 밥을 해서 나눠주었죠. 70년대부터는 바다낚시도 빠르게 성장합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우럭 배낚시가 성행하기 시작했고 군자역 앞 갯골은 망둥어 낚시인들로 성시를 이뤘습니다. 노젓는 전마선만 타고 나가도 우럭이며 열기를 가만히 조항으로 낚던 시절이었죠. 특히 이 무렵에 개발된 추자도는 그야말로 감성돔 천국이었는데 야영용 가마니를 잔뜩 싣고 사자섬으로 향하는 이 사진은 75년 1월 20일 서울 참낚시회 김준남 씨 일행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감성돔 130마리를 낚았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조과가 흔하던 시절이었죠. 77년 2월 5일 사수도에서 김무수, 김태국 씨가 낚은 감성돔은 모두 138마리였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이 사진이 너무 재밌어요. 추자 가이드 고 김용기 씨가 부산 낚시인들과 찍은 1971년 사진인데 뒤에서 웃고 있는 이 꼬마가 누군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바로 지금의 추자 반도낚시 대표 김종우 님입니다. 이 사진은 76년 가을 부산 자갈치 시장의 고등어 낚시 풍경이고 이 사진은 70년대 초반에 가거도 1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귀한 사진들이 이 책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더 힘든 것은 그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옛 사진들이 그 촬영된 시기와 촬영된 장소를 고정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그 빛바랜 흑백 사진들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선배 원로 낚시인들을 이제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제 그분들까지 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그 자료를 뒤져가며 그 기록을 하나하나 다 찾아낸 거죠. 김국률 대표님은 제 기자 시절의 사수이기도 합니다. 글 쓰고 사진 찍고 취재하는 법을 다 김국률 당시 편집장께 배웠습니다. 김국률 기자는 재직 당시 엄청난 특종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1984년 5월 31일 독도 낚시 탐사대를 이끌고 우리 땅 독도에 내려서 전무후무한 독도 갯바위 1박 2일 낚시를 한 것입니다. 이 역사적 현장은 MBC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방영되었는데요. 그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두려워한 정부가 일반인의 독도 출입을 금지하면서 아무도 그 후로는 독도에서 낚시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80년대로 넘어오면 이제 댐 낚시의 시대가 열립니다. 1985년 충주호가 준공되면서 이 댐 낚시의 호쾌한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하죠. 종전에는 카바이트 칸데라로 밤 낚시를 했지만은 86년부터 가스 칸데라가 출시되고 곧이어 헤미라이트가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붕어 밤낚시 시대가 열립니다. 소양호는 향어낚시 1번지로 명성을 떨쳤고 소양호에서 시작된 향어낚시는 가두리 양식 확산으로 전국의 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8호호는 청정 오지 낚시터로 명성이 높았는데 골짜기마다 잉어 낚시인들로 붐볐죠. 구만리 선착장에서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선착장에서 주차장까지는 긴 오르막길이어서 이렇게 이제 낚시 장비 옮겨주는 알바, 지게꾼도 있었습니다. 90년대부터는 완전한 컬러 사진으로 이 한국 낚시 산업 중흥기의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이 페이지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산 조구 업체들의 초창기 사진들이네요. 해동조구사 정연아 회장님의 젊은 시절, 다미끼 김영수 대표님의 젊을 때 사진도 있고 NS 김정구 회장님의 90년대의 사진도 있네요. 옛 사진이다 보니 이제는 고인이 된 분들의 사진도 많습니다. 갯바위 낚시의 전설 고 박창수 프로, 까물치 루어 낚시의 개척자 고 신용희 프로, 갓낚시의 창시자 고 서찬수 씨, 모두 그리운 얼굴들입니다. 사진 한 장 한 장 책을 넘길 때는 우리나라 낚시 100년의 이제 역사였지만은 책을 듣고 나니 다 저의 추억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낚시를 하셨지. 맞아, 우리 할아버지도 저런 대나무 낚싯대로 세월을 낚으셨지. 그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추억의 시간 여행을 떠나고 싶은 조사님들께 사진으로 보는 한국 낚시 100년사, 이 한 권의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